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생 진드기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에 해로운 다양한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진드기. 오늘은 이 진드기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생 진드기 문제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진드기가 곤충이 아니라 동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진드기를 곤충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진드기는 거미나 사슴벌레처럼 다리에 마디가 있는 절지 동물에 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문제가 되는 진드기는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입니까? 네, 이 작은 소 참 진드기는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에 주로 분포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노약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몸집은 참 작지만 위험성을 내포한 만큼 연구를 잘 해야 할 텐데요. 국내에서는 언제부터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나요? 네, 이 진드기 매개 질병 연구는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네. 전쟁에 참가한 미군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인데요. 당시 조사 결과 진드기가 옮기는 스스 가무시병이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집 진드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진드기인데 집 진드기와 야생 진드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집 진드기와 야생 진드기는 크기와 그 특징부터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최근 진드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뭉쳐놓은 먼지에서 무언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꿈틀거림이 느껴집니다.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이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진드기는 야생 진드기의 하나인 털진드기입니다. 집먼지 진드기보다 크기가 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진드기는 우선 크기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드기는 크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몸집이 크고 등판이 딱딱한 진드기를 보통 참진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렁물렁하고 크기가 전 중간인 진드기를 이제 물렁진드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진드기라고 해서 이제 피부 속에서는 옴진드기, 그 다음에 먼지 속에서는 집먼지 진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서식지에 따라서는 야생과 집진드기 두 종류로 나뉩니다. 야생 진드기는 야외에서 생활하고 동식물의 체액과 피를 먹고 살지만 집먼지 진드기는 실내에 살면서 사람의 각질이나 진드기의 사체, 음식 부스러기 등을 먹고 삽니다. 진드기는 크기는 작지만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야생 진드기의 경우 바이러스를 옮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집먼지 진드기도 피부염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집먼지 진드기의 경우는 진드기의 사체, 배설물에 의한 알러지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알러지원이 눈에 접촉하면 접촉식 각막염, 피부에 접촉하면 아토피 피부염, 호흡기와 반응하면 천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질환이 진드기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진드기는 4만여 종.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진드기는 50만여 종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드기는 천적이 없어 인위적으로 방역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도 진드기 급증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따뜻한 그 기온이 더 연장이 됐고 또 먹이 사슬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진드기 서식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진드기의 밀도도 더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진드기도 늘고 있습니다. 철새에 붙어 이동한 뒤 다른 동물로 이동해 번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온 진드기는 2가지나 3가지 이상의 병원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진드기 개체 수가 늘면서 질병을 매개하는 진드기 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진드기와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진드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은 진드기 전문 연구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진드기 연구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선진국에서는 진드기나 진드기 매개 질병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는 대학에 이런 진드기 매개 질병을 연구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런 연구 기자재 시스템이라든지 인력, 진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육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드기의 생태나 습성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는 진드기. 그 공포와 피해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진드기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진드기의 개체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네, 특히 이 집진드기는 사람의 주거 생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요. 네. 과거 우리나라는 온돌식의 바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진드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나 카페트 등 서양식 주거 생활로 바뀌면서 이 집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야외 활동 중에 옷이나 모자 등에 붙어서 들어온 야생 진드기가 집에서도 서식할 수가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야생 진드기가 집에서 서식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야외에서 운동시킬 경우 이 야생 진드기가 그 애완동물의 기생에서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모든 진드기를 방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드기가 신종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그 공포와 피해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진드기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